자, 전표 처리도 완료가 됐고 홈택스에서 크로스 체크할 자료도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래 전표 증빙 문서에서 메인 매출 거래 입력에서 기존에 전표 처리해 놨던 자료들을 보면서 부가세 관련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표 처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부가세 신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사실 부가세 관련돼서 검토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 거래 내역 보면서 잘못 입력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요, 메인 매출 거래 입력 하단에 보시면 일반 대체 전표 입력이 있거든요. 메인 매출 거래 입력은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들이 집계가 되는 란이고요. 일반 대체 전표 입력 화면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했어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여기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거래 입력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날짜별로, 구분별로 보겠습니다. 1월 31일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100만원, 부가세가 10만원 발생한 것 보실 수가 있고요. 거래 고객으로부터는 110만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증빙은 세금 계산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도요, 손님이 100만원, 그리고 부가세 10만원 해서 110만원 결제하셨는데요. 이때도 세금 계산서로 결제를 하셨고요. 3월 31일 마찬가지입니다. 110만원 세금 계산서로 결제한 금액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요, 카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해서 총 55만원에 대해서 이제 카드 결제한 것을 증빙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요, 매출액 관련돼서 공급가액 350만원, 부가세 35만원 발생하신 것 볼 수 있고요. 이 분기에는 총 385만원을 이제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내역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저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매달 77만 원의 임차료를 내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각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가게다 보니까 옷 공장에서 제가 55만 원어치 옷을 세금 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아서 결제한 것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핸드폰 요금이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통신비가 나간다던가 하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11만 원 발생했고요. 카드로 결제를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3월 31일 날 거래처 대표님과 접대로 이제 식사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만 원 결제를 했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거래 내역을 봤을 때 이거 그대로 저희가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제받지 못할 항목 중에 접대비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표님과의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매출 거래 입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삭제를 시킬 거고요. 일반 대체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저는 수기로 작업을 할 거고요. 혹은 이제 카드 자료 끌어온 거에서 다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월 31일 이제 마트 거래처에서 22만 원 카드로 사용하신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대체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3월 31일 하고 이제 출금으로 하고요. 거래처 마트로 했었고 거래처 대표님 접대 그리고 금액은 22만 원이었습니다. 하고 외상 매입금, 현금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있습니다.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분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까 그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이제 그 상대 거래처를 현금으로 걸었는데요. 뭐 카드 미지급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인 매출 거래 입력에서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빠지고 이제 일반 대체 전표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3월 31일에 아반떼라는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1,980만 원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차량과 관련돼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는 차종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탈 수 있는 승용차 종류, 아반떼, 소나타, 제네시스 이러한 것들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사업용으로 주로 쓰게 되는 뭐 트럭이라던가 아니면 9인승 이상 카니발 혹은 굉장히 이제 작은 차들, 경차 같은 경우에 이제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부가세 공제 여부가 하나 달려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아반떼 같은 차량은 우리가 1년만 쓰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쓴다. 그러한 것들을 고정자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일반 매입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들어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공급가 1,800만 원, 부가세 180만 원 해서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유형도 과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가세를 돌려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정을 통해서 일단 면세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면세로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나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980만 원의 차량을 샀는데 1,800만 원만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1,980만 원으로 입력을 하시고 다시 저장을 해주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고정자산 전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상단에 고정자산 전표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날짜를 동일하게 3월 31일 날 취득했고요. 거래처 자동차로부터 취득을 했고 다만 이 차량은 공제받을 수 없는 차량입니다. 저도 똑같이 아반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980만 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단에 세금 계산서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고정자산 취득을 해서 몇 년 동안 쓸 건지를 설정하는 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정액법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전자저장, 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종이저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은 제가 메인 매출 거래 입력으로 넘어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 세금 계산서 끌어와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표 처리하면서 고정자산 관련돼서 이제 계정 과목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똑같은 거래가 두 개가 입력이 되어 있죠. 지금 하단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를 시켜줄 겁니다.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세금 계산서 받았던 거래를 이제 공제를 안 받는 처리만 했을 때는 수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고정자산 등록까지 해줘야 됐기 때문에 고정자산 전표 입력을 통해서 한 가지 거래를 더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는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요, 저희가 실제 1분기 동안 발생했던 매출, 매입, 그리고 이제 증빙별로 체크는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업할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1분기 부가세 신고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신고에 들어오시면요, 이제 부가세 관련돼서 각 증빙별로 자료를 조회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메인 매출 거래 입력에서는 여기서도 검색 조건을 통해서 제가 조건별로 볼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화면을 본 거고요. 이 매출 증빙에 들어왔을 때도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1분기를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에는 전표를 처리를 했던, 처리하지 않았던 저희가 끌어온 자료들이 다 집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아까 월별로 110만 원씩 발행했던 것들 다 여기서도 조회가 되고 있고요. 전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표 번호도 들어가신 것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1분기 조회해보면은 지금 현금영수증 매출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끌어와진 자료는 없고요. 1분기 보시면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55만 원 처리한 거 있었죠. 이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1분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저희가 월별로 지금 77만 원 이제 처리한 거 있었고요. 옷공장에서 사왔던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삭제했던 전표, 자동차가 한 대 더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삭제를 시켜줄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매입 증빙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삭제를 해서 아반떼 거래는 이제 하나만 남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저희가 신고하는 1분기 조회를 해보게 되면 매입은 없었고요. 신용카드 저희가 조회를 해보면 지금 통신사 한 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 전표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은요, 내가 뭐 전표 처리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각 증빙별로 어떠한 거래 내역들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끌어와지는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이제 1분기 관련돼서 신고서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저는 개인 사업자 일반 예정으로 해서 신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예정 하단에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고요. 의제 매입이라던가 뭐 재활용 폐점, 간이과세 구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건 음식점이나 제조업 관련된 거고요. 재활용 폐자원 중고품 관련돼서도 지금 저는 해당이 없고 저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아니고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 구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작성 일자 체크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기존에 한번 이제 끌어온 자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버튼을 클릭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회사의 설정을 이러한 개업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이러한 것들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탭이 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 회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옷가게이기 때문에 지금 의류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검색해서 들어가는 이 업종 코드는요, 종합소득세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성 의류가 없네. 이씨. 지금 하단에 보시면 환급 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부가세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오히려 매입세액이 많으면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환급 은행을 기재하시면 이 계좌번호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정 신고 때는 원래 돈으로 돌려주지 않고 이제 확정 신고를 할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금액, 돌려받을 금액이 생기면 그때 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